대선 전에 대법 확정 판결도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으니 파기환송심은 유죄로 선고를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에 재상고를 할 겁니다. 형사소송법상 상고 신청에 7일, 그리고 나서 상고이유서 제출에 20일을 쓸 수 있습니다. 이것만 따져도 27일입니다. 그런데 대선까지 불과 31일 남았습니다. 네네. 앞으로 4일 안에 서울고법 선고가 나와야 대선 전에 대법원 재판이 시작이야 될 수 있다는 건데 서울고법 첫 공판이 12일 뒤인 5월 15일이니 대선 전 대법원 선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워낙 전례가 없는 일이 계속 벌어지다 보니 이 후보에게 상고유서 제출 기간 20일을 보장해주지 않고 사건이 넘어오면 대법원이 바로 결정을 낼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국회에 나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그럴 수가 없다, 있을 수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례적인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또 지켜봐야겠죠. 그럼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결과까지는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네, 우선 5월 15일 첫 공판에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는다면 두 번째 기일에서 바로 선고까지도 가능합니다. 대선 전 선고가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변수는 소환장 전달입니다. 피고인에게 소환장이 송달돼야만 효력이 생기거든요. 재판부는 집행관에게 소환장 송달을 맡겨 재판 일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파기환송심 결과가 중요한 건 형량 때문인데요. 대법원은 판결을 파기할 수는 있어도 형량을 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파기환송심 선고가 이 후보 운명을 가를 수 있습니다. 만약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이 나온다면 문제가 없지만 피선고권 박탈에 해당하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온 뒤 이 후보가 만약 당선된다면 대통령의 재임 중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 논란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앞 도로를 시민들이 가득 메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절차에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시민들은 2심 선고 이후 36일 만에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대법 판결이 나온 것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다른 재판과 다르게 빠른 속도를 낸다는 거가 조금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결과가 나온 부분도 지적했습니다. 6만 자나 되는 일단은 책으로 500건 정도 분량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500건이라는 책의 분량을 며칠 내에 읽고 빠른 판결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따랐다고 설명했지만 시민들은 이례적으로 서두른 대법 판결 절차가 사실상 헌법으로 보장된 선거권을 침해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제 주권을 뺏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대법이 아니라 우리의 선거권으로 대통령을 뽑기를 바랍니다. 정부나 국회에서 독립돼 모든 국민에게 공정해야 할 사법체계가 정치에 개입하려는 것 같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뭔가 이제 그 대통령 후보를 자기들이 선택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원래 이제 이게 국민의 시간인데, 주권자의 시간인데. 대선 투표를 한 달여 앞두고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대법 판결 이후 참여연대는 성명문을 통해 선거 개입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또한 사건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고 법관들 사이 합의를 도출하기엔 부족한 시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법 판결이 공정한 절차로 진행됐는지 공식적인 확인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법관들의 소송 기록 열람 과정 등을 공개하라는 촉구 서명은 7시간 만에 2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또한 법원 정보공개 포털에도 같은 내용의 청구가 12,000건 넘게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시민단체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형법상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백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주말인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 사건만 이례적으로 신속히 처리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겁니다. 사법 쿠데타에 대해 즉각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겠습니다. 대법관들이 불과 9일 만에
7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읽었는지조차 의심스럽다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통상적인 절차를 따르라고도 경고했습니다. 더민초는 지도부와 상의한 건 아니지만 초선 70명의 공통된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역시 초선으로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정진욱 의원은 대법원 판결도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킨 헌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대법원 위에 헌재를 두는 사심제를 도입하는 건데 이 후보 재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강경 기조에 거리를 뒀습니다. 대법관 탄핵시키세요, 대표님! 대표님 잠깐만요. 뭘 하라고요? 조희대 탄핵시켜주세요! 당에서 잘 알아나겠죠. 다만 SNS를 통해 파기환송심의 독립적인 재판을 강조한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의 글을 공유하며 힘을 실었습니다. 또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한덕수, 최상목이 사퇴한 것처럼 사법 내란 조희대도 사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진성준 정책위 의장도 국회 차원의 징계인 탄핵 소추가 필요하다고 발언하는 등 지도부도 가세했습니다. 민주당은 휴일인 내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죄가 있으면 벌을 받는 건 법치국가에서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라며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 최소한의 책임감과 이성마저 상실했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